오늘 오후에 벌어진 일이죠. 지금 6.3 조기 대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선거감시단이 오늘 연방의사당 사우스의회 회의실 217호실에서 의회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박주현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이 스티븐 배넌의 워룸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오늘 있었던 이 브리핑 현장의 생중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박주현 변호사 TV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날은 의회가 휴원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상하원 의원들이 직접 이 브리핑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좀 남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직원 그리고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여러 명 참석을 해서 질문하는 등 여러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날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4명의 패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탄 전 대사가 대답한 내용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방 이론스가 치료 1파운드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는데요.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나설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 말고요. 예전에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이 탄 전 대사의 영상이 SNS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퍼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의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할 때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구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required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고요. mandatory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여기는 사이버 전쟁과 이 우주 전쟁을 포함시키기로 얼마 전에 협약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 협약이 확대 해석하기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니까 미국이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very much believe that an ounce of prevention is better than a pound of cure. And there could have been things we ruefully note that could have been done, even public diplomacy, prior to the election that could have made a big difference. But even now, and even at this point, there are actions that can be taken if there's a will to do it. I will note that there is an understaffed administration right now who is spread thin and is dealing with kinetic hot wars around the world. But that does not make the gray zone war here, the hybrid warfare here, the taking over of South Korea any less important. In fact, we heard something curious. We heard that the State Department was prioritizing things in Northeast Asia that were important. One would think that this would qualify under both those points. And we would strongly urge Congress, strongly urge the executive branch to take some decisive actions before it is too late. You don't want to just try to lock the barn after the horse has been stolen. You want to be able to address the situation. And it's not far from the election date right now. And so can we step in and can we decisively take actions that demonstrate our treaty commitment fulfillment, because you have triggering events here of cyber attacks that require, let me underscore that, require response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ddress it. I would just add, there's also congressional
response as well that might be useful. If USAID did give money to AWEB and to the NEC, then Chairman Comer, for example, has grounds to investigate along those lines. So the administration's response, of course, but there's a congressional response too, which I think might be very helpful. 네,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건 미국이 개입해야만 한다라고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요, 이 흥미로운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미국이 동북아 전선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만 이슈, 한반도 이슈, 북한 이슈, 이것 전부 다 어떻게 정리를 해, 뭐 일본과도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될 사안인가, 이거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물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가장 압박할 수 있는 묘수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동들의 순서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 행정부의 고민거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한국 입장에서 특히 한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가열차게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을 좀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이 탄 전 대사라든가 이 브래들리 테이어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의회나 혹은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미국 국적자들인데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탄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인 혈통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라고 막 달려들고 있는 이 입장이 재밌는 것이요, 이게 한국의 일이 아니고 우리 미국의 일입니다 라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 국적자들한테만 맡겨두셔도 안 되겠다. 국민들이 좀 움직이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탄 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즉각 개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테이어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의회가 하는 것도 영향력이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AWEB이라든가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미국의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미국이 한국 선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거나 정보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예산 결제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가 승인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의회가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테이어 교수가 이름을 딱 꺼집어서 꺼냈습니다. 코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미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미 조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결국은 USAID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도 움직이고 연방의회도 움직인다고 하면 아주 훌륭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탄 대사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그런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움직일 것인가? 정말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미국 의회나 혹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이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선거감시단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KCPAC이라는 단체, 또 OKN이라고 있습니다.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조직에서 워싱턴 DC를 거점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고 의원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고 이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사회 이슈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의회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대단히의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해서 활약을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단정적으로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의 움직임은 그렇고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마음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가 트럼프한테 전달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